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자세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개를 한 60도 정도 이렇게 숙이면 이 목뼈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목뼈에 있는 디스크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약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톡톡 이호진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날개뼈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병력을 여쭤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어깨가 뭉친 줄 알고 마사지, 도수치료, 침치료 이런 치료들을 여러 번 받아보셨는데 날개뼈 주위에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며칠 뒤에 또 다시 아파서 내원하십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병을 키우고 있나? 혹은 내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가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지점을 찾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날개뼈는 이제 증상이 발휘되는 아픈 곳일 뿐이고요. 원인은 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뼈 모형인데요. 이 목뼈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뼈랑 뼈 사이에 파란색의 디스크가 보이죠. 이 디스크가 우리 뒤쪽으로 목에서부터 팔이랑 등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줄기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디스크 주위에 이런 신경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는데요. 목은 메인 스위치가 될 거고, 이제 날개나 팔,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전등이라고 보시면, 이제 전등이 깜빡깜빡거린다고 전등만 계속 만지는 상태고, 사실은 이제 메인 이 스위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방사통이나 연관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증은 날개뼈에서 느껴지지만 실제 문제는 목에 있는 신경 뿌리나 주변 신경이 눌리거나 혹은 염증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환자분들은 목이 안 아프니까 목 문제라는 거를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정작 목은 안 아프고 좀 조용한 걸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목 통증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 통증은 나아지면서 날개뼈나 이제 팔로 가는 특정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목 주변은 괜찮고 해당 부위만 극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깨나 팔 질환이라고 처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내가 목 디스크인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디쯤인지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1단계는 초기 디스크 염증 단계입니다. 목 뒤랑 이 승모근 라인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디스크 주변에 신경 자극이 심하지 않은 상태죠. 2단계는 신경 자극 단계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목보다는 이제 날개뼈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픕니다. 때로는 등이랑 겨드랑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깊숙한 속 근육이 계속 아프다면은 이 2단계의 디스크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목 디스크 단계인데요. 통증이 일측성 한쪽으로 팔과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듯이 이제 내려갑니다. 밤에 누우면은 더 아파서 팔을 이렇게 올리고 머리 위로 올려야지 통증이 조금 잦아지면서 잠이 들고, 하지만은 또 주무시다 보면은 통증 때문에 다시 깨야 되고, 이런 신호는 신경이 강하게 디스크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숙이는 자세가 디스크를 더 안 좋게 하고 막 어쩌다 보면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좀 안 좋은 자세인가요? 네, 정말 안 좋은 자세고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자세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개를 한 60도 정도 이렇게 숙이면 이 목뼈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목뼈에 있는 디스크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인 남자의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고개를 이제 보다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시간 보게 되면 더 숙이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60도 정도 숙여지고, 그런 각도에서는 목뼈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약 27kg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정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연구 결과고요. 초등학생 한 명이 목에 태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무게를 매일 견디다 보면은 이 디스크가 이런 엄청난 압력을 못 이기고 뒷면이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액이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자세를 흔히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그 지하철을 제가 타고 다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보시거든요.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앞으로 그목 디스크를 제가 염려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생기고 어떤 분들은 또 안 생기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약한 디스크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더 잘 아프고 또 터지기 쉽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현재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내 디스크는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디스크가 약한지 건강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책 보고 스마트폰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막 계속 힘들어하시고, 이런 게 이제 타고난 디스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스크의 건강 상태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디스크의 건강 상태를 MRI로 보면은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겪고 오셨으면은 본인도 그런 약한 디스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볼 때 항상 이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팔을. 네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세는 오히려 누워서 이렇게 천장에서 보는 게 목에는 제일 안전하죠. 부담이 적고,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보는 건데요. 턱을 들고. 근데 이렇게는 장시간 못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좋은 자세는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가 목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언제쯤 해야 될지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수술은 보통 이런 경우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이런 근력이 살아있다면 먼저 비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근데 통증이 동반된 이 팔이나 손의 근력이 확연히 떨어져서 운동 시에 아니면 움직일 때 근력 저하가 느껴지거나 이런 쇠약감이 들면은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원인만 해결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찾으셨던 40대 중반 환자분 사례인데요. 이제 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셔요. 최근에 한 달 전부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을 자주 한 후에 통증이 왔어요. 이분은 좌측 날개뼈 안쪽이랑 겨드랑이 밑으로 이제 쑤셔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자다가도 자주 깨셔서 오셨죠. 근데 근처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나 마사지 기계로 자가치료를 하셨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 되게 불안해 하시면서 원인을 찾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이제 목 경추 MRI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목 디스크 좌측 경추의 6번 신경뿌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MRI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왼쪽 통증 부위의 팔과 손 부위의 근력은 유지되고 있어서 환자분께 이제 일단 비수술 치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거북목 자세 교정을 환자분한테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한 1개월 뒤에 통증이 한 90% 이상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디스크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죠. 이처럼 이제 MRI상 엄청 심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정답인 건 아닙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요.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통증이 심할 때는 이 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로 제끼거나 움직이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때는 막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통해서 먼저 심한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0%, 80% 정도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이런 모양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 됩니다. 이 상태를 오시는 환자분들마다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자세를. 그 자세를 그냥 한번 이렇게 잠깐 뭐 1초, 2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3분 정도 유지하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3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분 유지하는 팁은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이어폰에다가 들으시면 한 트랙이 한 3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상하듯이 그렇게 하늘을 보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통증이 있을 때 억지로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고개를 많이 드는 것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살짝만 들어서 3분 유지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 턱을 당기는 스트레칭 같은 거는 어떨까요? 턱을 당기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을 보는 스트레칭이랑은 반대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어서 턱을 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하고 또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아픈데 어깨 치료만 반복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서 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실 때도 눈높이를 딱 10cm만 높이는 그런 작은 습관이 또 여러분의 목과 또 신경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길 권해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디마디 톡톡 이호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